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챗GPT하고 다른 걸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거는 구버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근데 구버는 구버. 고오버의 약자예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구버 고오버인데 공짜거든요. 그럼 들어가서 쓰시면 네. 돼요. 네. 그래서 구버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 이제 질문하면 돼요. 챗GPT처럼. 예. 예를 들면 제가 황당한 질문도 해볼게요. 예. 미국 대선이 어? 한국의 3% TV와 언더스탠딩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와. 사업화 전략을 네. 제시해 줘. 어.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예. 그럼 챗GPT는 그냥 답만 찾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밑에 순식간에 검색을 해요. 어? 미국 대선 후보들이 상반된 것들 뭐 어쩌고저쩌고들 여기 그 다음에 질문한 거에 대한 그 검색을 내 대신에 막 하는 거예요. 예. 심지어- 자기가 검색한 거예요, 이거는? 예, 이미 네. 검색을 한 거예요. 심지어 여기 있는 이거는요. 지가 검색한 게 아니라 지가 검색해서 리포트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리포트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안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요. AI가 그 많은 정보를 가져와서 요약해서 리포트를 생성을 한 거예요. 쟤는 오픈북은 무슨 뭘 오픈북 쓴 전 거예요? 세계에 그럼? 있는 많은 정보를 가져다 쓰는 거죠. 그냥 구글이 그냥 이리저리 다 들어가듯이. 네. 그런 거죠. 그러면 대표님 미국 대선의 영향력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어머나. 그럼 11월에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재단 한국의 경제의 증시 나아가서 미디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주식시장 이미 전문가들이 경고하는데 특히 자국 우익 정책에서 어쩌고저쩌고 되고 그래서 3프로 TV 언더스탠 대응 전략을 제시를 해요. 예. 정보 콘텐츠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 산업 수출입 관련된 게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되면. 그럴듯하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하고 커뮤니티하고 인게이지먼트 유도를 하고 컨텐츠 다양화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밑에 레퍼런스가 나와요. 챗GPT에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 여기라고 근거를 제시를 해줘. 챗GPT에는 없는 네, 아, 근데 저 근거는 한 지금 5개,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지금 한 7개죠. 조금만까지만 보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참고를 한 실제로 거야? 이 시스템은 한 100개 정도를 이상을 지금 이 순간에 읽어보고요. 자기가 예. 그 중에 7개를 추천한 거예요. 추천한 거예요. 그 네, 중에서 네. 제일 관련도가 높은 것 네. 같은 그리고 걸로? 나서 여기 심층 답변이라는 걸 얘 경우에는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잖아요. 예. 그 실시간으로 더 조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미국 대선의 영향력이라는 게 미디어 와. 소비 트렌드가 변화가 되고 샘프로 TV 언더스탠딩 대응 전략을 전문성 강화 라이브 방송하고 인터랙티브 뭐하고 해라. 근데 제가 이거를 해당하는 전략을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랑 해리스가 되었을 때로 각각 나누어서 제시해봐라고 하면 예. 이제 또 얘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문서에 있을 리는 없잖아요. 학습했을 리도 없고요. 예. 네. 그럼 밑에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런데 요 밑에 해리스하고 트럼프에 관련된 이슈들을 지금 이미 검색이 끝난 거예요. 이야. 지가 다 검색을 한 거고 검색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애플 AI 환호일까 실망일까 뭐 무슨 미국 대선이 한국 AI 끼치는 영향 뭐 해리스 창업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지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렇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정치 배경이 있으니까 사업 전략, 허허.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정책과 사업 전략에 관련된 것, 결론에 대한 것도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저게 챗GPT와 다른 건 브리핑 레퍼런스 그러니까 관련 정보를 같이 준다는 차이예요. 그렇죠. 있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서 얘가 내 대신에 이미 검색을 해서 수백 개를 다 읽어본 거예요. 수백 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답변을 만드는데 챗GPT에만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을 못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내가 읽어봤더니 넌 이것도 궁금해할 걸라고 해서 아까 본 것처럼 여기 이제 질문까지도 자기가 생성해. 당신 이런 거 궁금할 걸 그래서 근데 제가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러면 3% 아니 뭐랄까 3% TV에게는 해리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당선되는 게 유리할까? 네. 그러면 이제 또 앞에 있는 문맥을 다 이해를 해가지고서는 지가 조사해서 답변을 생성해요. 네. 그래서 중도층과 다양성 강화하는 방송 전략하고 정책의 경제 뉴스 강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심층 답변하라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당신 이것도 궁금할 걸 하고 자기가 읽은 문서에 기반해서 혹시 이건 궁금하지 않으세요라고 해서 질문까지 생성해서 이제 보여주게 돼요. 그런데 이 보시는 거죠. 방송 포맷이나 기술 발전까지 해서 그런데 이 밑에 보면 그래서 해리스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되고 해리스 당선 시 3프로 TV의 컨텐츠 변화는 어떻게 돼야 돼라는 거를 지가 추천해 주는 거예요. 적절한 질문까지. 질문까지. 왜냐면 자기는 이미 읽어봤으니까 이거 답을 자기는 할 수 있다 질문을 이거죠. 하면은 또 답이 있을 거야. 이미 답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밑에 계속 얘가 조사하고 있죠, 막. 예. 그런데 너 이제부터 이거 중요하니까 매일과 같이 전 세계를 조사를 해서 나한테 매일같이 브리핑해. 라고 하면 하는 게 여기 이 서비스에서는 고오버거든요. 예. 고오버가 영어 표현으로는 심층적으로 조사해봐 이런 뜻이에요. 경계면. 그래서 고오버를 누르면 브리핑 페이지라는 걸 만드는데 지가 제목도 만들어요. 해리스 당선 시 3프로 TV의 컨텐츠 변화. 브리핑 설명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만들기를 하면 이제 얘는 이제부터 내 대신에 저는 이제 검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허허. 전 세계 지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불어를 다 읽고 다 관련된 거를 벡터로 찾는다 그랬잖아요. 예. 해서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서 저한테 이제 추천을 해주고 그래요. 맞춤 브리핑. 맞춤 예를 들면은 사장님 제가 어저께 누가 탄소 포집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몰라서 이거 해본 거거든요. 예. 이거 제 사이트예요. 그래서 개인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포집 기술에서 뭐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얘가 밑에 거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리포트를 생성해줘요. 와. 저보고 이경일 대표님 제가 전 세계를 조사해봤더니 탄소 포집 시장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탄소 포집 기술 개요를 얘기해주고 이야. 뭐 어떻게 되고 CU와 D의 차이점은 뭐고 투자 동향 분석은 어떻게 되고 한국의 주요 스타트업은 누가 있고 이거를 지가 조사를 해서 저한테 대박이다. 매일같이 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와. 그러면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투자 정보를 넣으면은 투자 보고서를 만들어줘요. 제가 이거는 2달 전인가 이 서비스를 사람들이 몰라서 제가 궁금해서 갔더니 누가 저보고 야 이런 것도 되나 한번 넣어봐. 그래서 제가 진짜 넣어봤더니 되더라고요. 되는 게 뭐냐면 애플에 투자하는 게 매력적이야, 엔비디아 투자하는 게 매력적이야. 그때 답을 하고 얘가 보고서를 일주일에 하나씩을 써주는 거예요. 조사를 해갖고. 그래서 조사를 한 걸 보면 엔비디아, 애플 어디가 더 투자가 매력적일까? 허허. 그럼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투자 매력도에서 재무 성과는 어떻게 다르고 애플의 매출과 수익성, AI 도입에 대한 두 차이점들, 대박이다. 시장 위치나 경쟁력, 와. 향후 1년 후에 주가는 엔비디아 주가는 어떻고 와. 그걸 누가 레퍼런스로 얘기했고 애플 주가는 어떻게 전망되고 리스크 요인은 뭐고 한데 이렇게 보다가 아니 이거 애플 주가 전망은 누가 얘기했어요. 여기 클릭을 하잖아요. 그 오른쪽에 이제 레퍼런스를 보여줘요. 저건 오픈되어 있는 문서들을 대상으로 공부한 거죠. 지가 알아서. 알아서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오픈되지 않는 문서를 제가 내 이 문서도인데 이 문서까지 네가 포함해서 공부해라고 얘한테 줄 수도 있어요. 넣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하는 해리스 당선 시 3프로 TV의 컨텐츠 변화를 보잖아요. 레포트를 1분 만에 지금도 조사하고 있어요. 밑에서. 지가 알아서. 그쵸? 조사를 한 다음에 얘가 보고서로 그 사이에 뜬 거예요. 그래서 보면 미국 대선이 한국의 3% 언더스탠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했어요. 허허. 보시면 요약도 하고 미국 대선의 정치적 배경과 영향력, 이게 미디어 플랫폼에 끼치는 영향, 뉴스 소비 형태가 미디어 플랫폼 대응 전략, 3프로 TV 언더스탠딩 컨텐츠 변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됐을 때 사업의 변화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카밀라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사업 전략, 그리고 한국 증시에 끼치는 영향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니 그래서 예를 들면 미디어 플랫폼 대응 전략은 어떻게 다른 거야 하고 이걸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관련된 얘가 레퍼런스를 한 제시를 개 해요. 나온 거고. 너 여기서 어떻게 네가 알고 했어? 하는 이 관련 정보 구보 준비하는 아까 거구나. 말씀하셨던 네, 퍼플렉시티 구보 뭐 여러 가지가 네, 네, 있잖아요. 그게 다 좀씩 달라요? 다르죠. 조금씩 기능도 다르고. 네. 참고하는 지금 이렇게 레퍼런스도 리포트 다를 생성하는 건 구버앱밖에 없기는 해요. 예. 현재는. 근데 퍼플렉시티의 장점은 전 세계 언어로 해요. 이유는 퍼플렉시티는 그 밑에 핵심이 챗GPT를 그대로 가져다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야, 너 이거 더 조사해봐 라고 질문하고 얘기를 하면 얘가 또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검색이 아니라 검색과 챗GPT를 결합을 하고 내 대신에 조사를 다 하고 이렇게 되게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뾰족하게 저한테 질문과 답변에 대한 거를 해주게 되는 거죠. 대박이다.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얘가 분석을 해서 카밀라 해리스하고 미국 대선과 이게 그 벡터군요, 벡터. 벡터하고 얘는 좀 다른데요. 예.
얘는 좀 다른데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건 이제 지식 그래프라고 얘기해요. 예. 얘 하는 것들을 지가 조사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과 LLM이 결합해서 각 개인별로의 자신만의 인공지능이 하나씩 다 만들어지게 돼요. 야. 아까 얘기한 사서 같은 인공지능이 하나씩. 네. 그게 이제 큰 변화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이거 쓰면서 놀란 게 제가 2달 됐거든요. 2달 동안에 어허. 만들어진 서비스가 얘가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리포트를 만들어서 2달 동안에 430개의 전 세계를 조사해서 리포트를 한국어로 써줘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중국어, 영어, 불어로 돼 있는 것들 얘가 조사한 다음에 저한테는 보고서를 한국어로 써줘요. 다 읽고. 야,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 검색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럼 이제 구글은 누가 쓰겠습니까? 그렇죠. 구글은 그러니까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구글 네이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 관련된 관심이 엄청 큰 거예요. 네. 한번 써보세요. 이거 무료니까 뭐 막 써보시면 됩니다. 저는 퍼플렉시티는 자주 쓰거든요. 네, 네. 퍼플렉시티는 자주 쓰는데 진짜 편리해요. 진짜 편리해. 근데 저는 써보니까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레퍼런스로 삼는 그 직접 사이트, 예를 들면 뉴스다. 그러면 한 5개 정도의 뉴스를 추천해요. 보면 여기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가져다가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여기 이 고른 게 정말 잘 고른 걸까 안 고른 걸까를 잘 그 모르겠- 성능을 높여가는 게 그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수백 개를 읽긴 하는데 그 중에서 딱 5개를 왜 걔로 골랐냐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RAG라고 하는 기술과 벡터 공간에서의 저희 표현으로 보면 벡터 임베딩 기술이에요. 벡터를 얼마나 잘 바꾸냐 하는 기술이 핵심 기술이 되는 거죠. 그 네. 챗GPT는 프롬프트라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잘해야 결과를 그렇죠, 높여준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죠. 질문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죠. 예. 그래서 질문의 영향력이 좋은 질문을 할수록 똑같이 더 좋은 답변을 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챗GPT는 내가 배운 거에서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신 정보를 답은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질문을 덜 했다고 하더라도 얘는 공부를 계속해 가는 거예요. 제 질문과 제 관심에 따라서. 아까 3프로 TV가 도대체 전 잘 모르겠지만 해리스가 당선되면 정말 사업 전략이 바뀔까요? 컨텐트 내용도 바뀌게 될까요? 전 바뀔 거라고 봐요. 왜냐면 한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근데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거를 얼만큼 잘해내는 게 쉬운 기술은 아닌 거죠. 챗 GPT도 는데 왜 그럼 최신 검색을 반영을 안 하고 지가 공부한 것만으로 답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네, 저게 훨씬 유리해 보이는데. 그게 이제 2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은 하는데 예. 오픈 AI 자체는 검색 엔진 기술이 없어요. 예. 서치 뭐 AI를 내놓는다. 그걸 그래서 요번에 내놓는 거예요. 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을 해서. 그럼 구버나 퍼플렉시티는 퍼플렉시티. 검색 엔진 검색 엔진과 검색 기술이 있는 팀으로 시작한 거예요. 아. 심지어 퍼플렉시티는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구글에도 있었고 구글 뭐 자회사지만 예. 딥마인드에 있었고 오픈 AI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검색팀도 나와서 조인을 한 거예요. 구글에서. 아, 그게 제가 같이 알고 있으니까 있기로는. AI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검색 기능이 같이 있어야 기술이. 아. 그게 통합돼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도 유리한 기회일 수 있어요. 네이버는 검색 기술이 있는 데다가 네. 인공지능 기술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합치기만 하면 되니까. 열심히 합치면 돼요. 검색이 있어야 되는구나. 구글도 마찬가지죠. 검색이 있는데 인공지능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2개 합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왜 그럼 퍼플렉시티나 구버 같은 애들이 뜨냐? 그럼 왜 챗GPT가 떴냐고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오픈 AI가 작년에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직원 수가 200명이 채 안 됐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런 회사가 전 세계를 바꿔버렸잖아요. 결국은 스타트업의 힘인 거예요. 이거 될까? 우리 한번 해보지 뭐. 들러붙어서 해보자. 라고 해서 1년 만에 그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시장을 먼저 진입한 거죠. 야. 허허. 그래서 초기 그렇구나.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경영학적인 용어로 가장 네.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마켓시어를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성공해 간 데가 오픈 AI도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은
뭐 퍼플렉시티 같은 회사이죠. 근데 실패한 회사는 유닷컴 같은 회사. 그걸 제대로 못 해낸 거죠. 먼저 시작했음에도. 지금은 퍼플렉시티와 구버 여기가 좀 두각을 나타내는. 9번은 이제 국내 출신에서 시작했으니까 아무래도 한국어를 잘하는 거고요. 예. 퍼플렉시티는 영어권인데 뭐 하여튼 장단점을 딱하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이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새로운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네. 네이버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근데 그 검색 엔진 만드는 게 어려워요? 일반 검색 엔진은 이제 기술이 이제 오픈 소스라 그래서 완전히 많이 개방돼 있어요.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검색 엔진으로 단어를 뽑아서 책 뒤에다 꽂아 넣는 게 아니잖아요. 예. 벡터로 바꿔야죠. 벡터를 잘 저장해야죠. 빨리 찾아야죠. 그 중에서 벡터로 바꾸는 기술도 더 좋아야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질문을 한 것처럼 이게 제가 아까 해리스 당선 씨의 3프로 TV 컨텐트 하면 얘가 오늘로 해서 이렇게 요약도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관련 인물도 찾아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한 레퍼런스를 얼마나 잘 찾냐 하는 것이 관건이죠. 아까 말씀드린 오픈북을 해더라도 얼마나 정답을 잘 그렇지. 멋있게 쓰냐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는 정말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 제가 외신에서 좀 보니까 그 저작권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구글은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구글은 네 거를 그냥 보여주는 방식이니까 내가 우리가 인덱싱은 해줬지만 누르면 뭐 언더스탠딩으로 가니까 뭐 네. 그래서 저작권 우리는 너희를 안내해준 거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하고 문제가 없지만 얘는 가져와서 자기가 작성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따라 근데 저희 시간 다 되지 않았나요? 개인적으로 요거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은가요? 대표이사니까요. 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방송은. 네. 정말 중요하신 질문이에요. 예. 실제 퍼플렉시티는 지금 소송을 포함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이게 제가 저작권위원회에서 작년에 활동도 했었는데 작년 맞네요. 네. 이거를 잘 들여다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침에 조선일보 조중동 제가 뉴스를 열심히 읽고 딱 오후에 됐는데 누가 뭐라고 질문을 했길래 거기에 나와 있던 걸 읽은 것 같고 제가 글을 썼어요. 네. 그러면 저작권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애매하다. 보통 지금- 아닐 것 같긴 지금 한데. 요 화면에 있는 걸 보면요. 여기 레퍼런스는 있지만 여기 얘가 생성한 게 지가 글을 쓴 거지 안에 있는 문서를 짜집기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작권법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전체 원래 문서에 얼마 양 이상을 참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발췌를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발췌를 하더라도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발췌한 거는. 각주 달면 된다. 각주 달면 돼요. 예를 들면 논문 같은 게 그 얘기인 거죠. 예. 발췌를 했으면. 근데 거기에다가 그거는 똑같이 발췌를 했을 때예요. 예. 이 누구는 뭐라고 얘기했다 따옴표.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걸 읽고 자기가 글을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고 뭔가 내 글을 읽은 것 같기는 한데 다르게 쓰는 거죠. 이게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느냐 애매해요. 애매하지. 현재로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자면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포브스에서 퍼플렉시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너도 왜 내 허락 없이 가져다가 그걸 한 거 갖고 이렇게 글을 써?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퍼플렉시티의 답변은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열심히 같이 이제부터 협업을 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보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야? 난 법 안 위반했는데 레퍼런스 다 달아줬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야 레퍼런스 우리 거 안 나왔잖아. 그래서 그럼 앞으로 내가 레퍼런스 더 잘 달게. 잘 달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각주를 거 아니. 지금 여기 보시는 것도 결국은 각주잖아요 밑에. 각주를 달아주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각주잖아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그 생성을 그러니까 생성을 하고 각주를 달아주는 거 외에 수익 쉐어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 처음에 준 원소스에 신문사이나 뭐나 아니죠. 우리 유튜브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튜브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전 세계 모든 서비스에서 저작권 소송이 제일 많았던 서비스가 유튜브거든요. 예. 근데 제가 작년에 좀 신기한 걸 봤어요. 제 딸이 드라마를 보는데 TV로 드라마를 보면 될 걸 유튜브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예. 근데 드라마가 40분짜리인데 유튜브가 30분이에요. 예.
그럼 40분짜리 거의 대부분 보여주고 그 그러네. 밑에다가 설명을 해주더라고 유튜버가. 예. 그 좀 제가 이상하다. 야 이건 저작권 위반 아니야? 이 정도면 거의 보여주는 건데. 거의 다 보여주잖아요. 요즘.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 물어봤어요. 방송국 친구 괜찮냐? PD한테 어. 야 이거 괜찮냐? 그랬더니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안 중요하냐? 그랬더니 결국은 PPL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노출하는 게 게 중요하지.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많이 노출되는 게 돈을 더 버는 거예요.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게 뭐냐면은 유튜브가 맨 처음 했을 때 저작권 소송이 엄청 걸렸을 때 그 저작권 소송 문제를 일괄에 해결한 게 있어요. 그게 세이프 하버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전한 한국법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지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우리 하고 있는 지금 유튜브는 유튜브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갑자기 우리 이프로님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컨텐츠를 올렸다. 그럼 이프로님이 위반을 한 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유튜브는 무슨 책임이 있냐? 세이프 하버라는 게 안전한 항구를 빨리 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데 뭐냐면 그 위반한 사람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고 경고를 주고 그다음에 누군가의 저작권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들을 연결시켜서 저작권을 비를 내도록 노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가 그 일을 해요. 유튜브가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를 이미지를 그렇지, 섞거나 그렇지. 그런 골라내고요. 그렇지. 예. 배경 음악을 쓰면 골라내요. 그러면 안 쓰거나 잘려버리거나 아니면 저작권료를 내면 돼요. 그렇지. 그러면은 퍼플렉시티나 9번은 어떻게 하겠어요? 고 5번은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돼가는 거죠. 유튜브처럼. 우리는 요걸로 그냥 쓰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해결해. 그렇죠. 그 원저작이 저작권의 위배인 거지. 나는 그냥 그걸 보여주기만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튜버가 똑같이 우린 플랫폼 사업자인데 저작권을 굳이 위반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이진우 프로님한테 가서 네가 항의해. 우리는 그 장치를 다 제공할게. 지금 유튜브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야. 100% 똑같게.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구조가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이니까 광고를 통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럼 이런 서비스들은 수익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래서 나눠줄까요? 현재 퍼플렉시티하고 구버 같은 회사는 이거는 지금 구버의 영어 서비스인데 보면은 밑에 이렇게 제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위에는 내가 챗GPT처럼 질의응답하는 거고 밑에는 지가 알아서 제가 관심 가진 걸 이렇게 되게 고품질로 찾아가지고서는 지가 요약도 해주고 자기가 리포트도 쓰고 정보를 저한테 보여주거든요. 예. 그러면 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중요시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여기다 이제 광고가 싹 들어가는 거죠. 중간중간에 하나씩. 동영상 광고도 들어가고 아. 여기 들어와 있네요 이미.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카드 광고도 들어가고 페이스북처럼. 그런데 여기 얘가 요약해서 리포트를 만들어줬잖아요. 5시간 전에 만들어진 리포트거든요. 예. 네. 그러면 리포트 만들어진 것도 보면 뭐가 있냐. 그 리포트 사이사이에 광고가 또 광고를 들어가겠죠.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근데 그 광고가 주제하고 관련된 광고일 거예요. 당연하죠. 얘가 문서를 생성한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 컨텐츠에 대해서 깊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깊게 알게 된 컨텐츠에 기반한 광고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 리포트를 봤다. 그 여기에 3프로 TV의 교육 프로그램. 야. 그렇게 네. 들어간다.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3프로 TV의 우리 이프로님 방송이 이제 광고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나오겠군요. 그렇죠. 그렇겠군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아이디어가 있고 내가 질문만 잘하면 컨텐츠가 생성되고 영상이 생성되고 팟캐스트가 생성되거든요. 이 AI가. 예. 그리고 나는 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있으면 걔도 던져주면 얘는 또 그것까지 하고 같이 하면은 남들하고 차별화되는 컨텐츠를 AI가 생성하겠죠. 그리고 예. 내가 나의 지식까지 더해서 리포트를 개조한 후에 그렇죠. 이거를 다른 사람이 비슷한 거 찾을 때 같이 보여줘라. 그래서 구버도 그렇고요. 퍼플렉시티도요. 올해 가기 전에 나오는 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리포트가 생성됐잖아요. 예. 근데 리포트에 기반해서 팟캐스트도 얘가 생성을 해요. 그럼 이제 운전하면서 들으면 되는 거죠. 이거를 팟캐스트 형태로 해서 음성 생성을 해버리니까요. 대표님 그럼 저런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할 때 경쟁력은 그래도 챗GPT처럼 많이 학습한 녀석이 뭔가 다른 레퍼런스랑 결합할 때 더 우수한 걸 내놓을까요? 아니면 그거와 무관하게
레퍼런스들의 연관도, 렐러번스를 찾는 능력에 따라서 그게 이제 가능할까요? 그 어떤-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뭐 대학원 갈 때 시험을 보는데 영어 시험도 봐야 되고 수학 시험도 봐야 되고 내 전공 시험도 봐잖아요. 네. 어떤 걸 잘 봐야 되냐, 잘 봐야 내가 좋은 대학원 들어갑니까? 라는 질문이라면 셋 다 잘해야죠. 컷오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아까 높은 수준의 기본을 다 넘어가야 되는 거죠. 다 해야 된다. 다 해야 돼요. 세 기술 중에 어느 게 하나 빠지면 오크통에서 그 나무 조각 하나 부러지면 글로 물 다 새는 것처럼 예. 성능이 그것 때문에 올라가질 못해요.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요런 분위기가 지금 예전에 1998년 뭐 이럴 때는 검색 엔진들이 맞아요. 라이코스, 알타비스타 맞아요. 뭐 굉장히 많이 다 나오다가 망했죠. 결국은 뭐 야후와 구글이 싸우다 그냥 구글이 먹었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유가 있었을 텐데 지금도 이제 다양하게 나오겠으나 결국은 누군가 하나하나 두 개로 압축될 것 그럴 같은데 거예요. 구버가 소울트룩스의 미국 법인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버가 다 먹겠지. 아니야. 근데 그거야 뭐 그런 거지만 어. 그거에서 말씀하셨듯이 셋 다 중요해. 하나는 그 네. 벡터를 잘 만드는 능력, 하나는 검색 엔진을 뭐 최적화하는 능력, 네. 하나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파워풀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좋은 정보를 전 세계에서 끌어오는 능력이 또 그러니까 그 필요하죠.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해요. 그걸 어느 다 중요해? 하나가 Exactly. 빠지면은 다 중요하겠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 중요하다면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각각 다 경쟁을 하기 시작할 텐데 점수 높이려고 나머지는 노하우로 풀 수 있는 거지만 인공지능 자체의 성능이 좋아야 돼라고 하면 결국은 오픈 AI 결국은 돈 많이 쏟아부은 뭐 그런 걸로 나머지는 노력으로 되는데 이건 그렇죠. 돈으로 되는 거면 결국 돈 많은 놈이 먹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있는 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냐 아니냐는 게 중요한데요. 네. 그렇게 따지면 네이버가 나올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통신 서비스를 하거나 인터넷 서비스를 한 데는 천리안이었어요. 네. 그럼 천리안이 다 먹었어야 되는데 네이버라는 신생 회사가 어떻게 올라갔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후랑 그 다음에 AOL이라는 서비스가 있었을 때 구글은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은 돈을 조금씩 받으면서 했었는데 구글이 어떻게 이겼냐는. 그래서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때 변화를 주는 분명히 모멘텀과 핵심 기술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아까 그 네 가지 기술 외에도 그걸 경제성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성. 결국은 이득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구글도 만들어냈고 네이버도 만들어냈고 카카오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봐져요. 점점 더. 어떻게 재밌는 주제였나 모르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아. 와, 충격적이. 이야. 그러니까 앞으로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되네요. 이게 검색에 AI 검색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말만 듣고 조금 써보긴 했습니다만, 야 이게 진짜 앞으로 이렇게 다 변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구글 주가가 빠질만하네요. 그렇죠. 3%가 빠질만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질문하신 것처럼 그 누가 승자가 될 거냐? 네. 그 여전히 유효한 거는 국내로 보면 네이버나 그 다음에 뭐 미국으로 보자면은 구글이 여전히 승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거기에서 퍼플렉시티 같은 회사가 치고 올라오는 거를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저는 퍼스트 무버가 이길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나간 사람이 왜? 또 사람들이 많이 쓰면 더 좋아질까요? 그래 그거야. 네이버가 이긴 게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뭐 여기서 검색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정보가 접근이 안 많아지니까.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먼저 시작하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통해서 얻은 요약 지식 정보로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자기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더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기가 매우 쉬워지는데 처음부터 네가 리포트 20장짜리 써 그럼 나도 포기인데 구버가 15장짜리 써줬어. 그럼 내가 한두 장 말을 더 붙여서 17장짜리 더 좋은 거 만드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럼 이 프로가 그걸 거기에 올리면 그거는 구버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 새로운 문서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 맞아요?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많이 쓰면 쓸수록? 프로 말은 웬만하면 맞아요. 내 말하면 맞으신 것 같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 100명의 사람이 예. 1년 동안에 열심히 연구조사를 해서 만들 수 있는 리포트가 몇 개나 될까요? 100명의 100명에서 사람이 1년 동안에
열심히 그 일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이 구버던 퍼플렉시티 없이 없이 혼자. 에이, 그건 그러면 한 뭐- 사람이서 뭐 일주일에 하나씩 리포트 조사해서 맞아. 쓴다 쉽지 그러면 않지. 60개라고 하면 네. 기껏해야 6천 개 예. 정도거든요. 예. 근데 저는 질문만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절 위해서 굉장히 뾰족하고 조사단 리포트를 400개를 만들었어요. 2달 동안. 그런데 얘가 구버던 퍼플렉시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글에서 검색될 때 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구글에서 뭐를 검색하면 여기 있는 리포트가 검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당연히. 아 이것도 검색이 된다. 네, 구글에서. 생성된 것도 다시 검색된다. 그럼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 한 명이 400개 문서를 2달 동안 만들었어요. 예. 그럼 6배를 한다면 2,000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그러면은 100만 명이 이걸 쓴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양의 완전히 새로운 컨텐츠가 만들어지게 되고 생태계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버는 사람들이 구버를 많이 써서 저런 리포트를 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저장된 리포트가 있으니 더 검색 결과가 좋아진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더 좋아지기도 하고 더 똑똑해지기도 하고 더 노출이 많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구버 같은 경우는 소셜 브리핑이라는 게 있어요. 예. 소셜 브리핑의 핵심은 예를 들면 이프로님이 만든 리포트나 이런 게 있는데 저한테 구버가 추천해줘요. 근데 이프로님이 공짜로 하다가 어느 날 이걸로 나 돈 벌겠어 라고 하면은 그걸 보고 싶은 사람은 돈을 내거나 구독을 해야 돼요. 그 이프로님이 1,000원짜리 리포트에 700원을 가져가고 구버가 300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사고 팔게 되면 앱스토어하고 똑같이.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막 쏟아질 거예요. 크리에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구나. 야. 그거 없이 계속 돌리면 문제가 되겠지. 초반에 빨리 서비스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써보고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퍼플렉시티가 큰 성과를 내고 있고 퍼플렉시티 대표님이 소문에 의하면 우리 여기 3프로TV 나오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언더스탠딩에 언더스탠딩에 나오세요? 언더스탠딩에 나옵니다. 브라보. 그래서 언더스탠딩에 네. 저희가 인터뷰를 하기로 했고 구버의 강력한 경쟁자 아, 퍼플렉시티가 네. 저희가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 저희가 공개할 네.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 퍼플렉시티가 정말 잘하는 게 한국에 왔는데 언더스탠딩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미디어 프렌들리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을 할 때 각종 미더비나 이런 유튜브 방송 같은데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구글이 하기 힘들었던 거 오픈AI가 하고 힘든 걸 1년 만에 수조 회사로 키워낸 장본인인 거죠. 그래서 그분의 노하우를 한번 얘기 들어보시면 차원이 다른 좋은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돼서 좀 걱정이긴 골치 아파지겠다. 야. 진짜 이 시장도 구글이 계속 엄청난 싶었더니 변화가 있겠네요 앞으로. 네.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지식 생성이 굉장히 쉬워지면 더 폭발적으로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만들어지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롱테일이 훨씬 더 뾰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까 거기에 누군가가 질문 올린 거를 보면요. 그 굉장히 뾰족한 질문들을 갖고 그 만들어내요. AI 반도체 관련된 밸류체인별 금일 동향을 확인하고 주제 이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국어로 예를 들자면 정보 처리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되는 거죠. 저거는 자동 생성된 리포트들입니까? 네, 다요. 다 자동 생성. 한번 키워드를 아까 보여주시 뭐 넣고 계속 리포트를 업데이트 해줘 하면 그렇게 업데이트가 된 리포트를 리포트도 업데이트해주고 신규 자료도 조사한 건데 모두 다 자기가 자료 조사를 해서 자기가 읽어보고 분석을 해서 다음과 같이 리포트를 쓰는 거죠. 그럼 저거는 무한대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결국은 돌고 돌아요 마지막에? 무한대로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어떤 레퍼런스를 넣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하. 참. 그럼 또 오픈 AI는 저걸 학습하고 와서 또 야 이런 변화에 있어서 이제 언더스탠딩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다 저기서 배우고 말 거 다 아니야. 저기서 배우고 말 거 아니야. 이제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길게 안 들어도 돼. 안 되겠다. 이 영상은 내지 맙시다. 야 진짜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지네. 아 진짜 뭐 좀 해놓으면 꼭 새로운 거 나오고. 알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네. 힘들어요. 야 오늘 재밌네요. 네.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검색 AI 검색 콘텐츠 어떻게 이용자만 돌아가는 점점 좋아지는 더러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지. 네.
솔트룩스 이영일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